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부 어떠셨어요? 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닥터 개고생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개원 아카데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개원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은 인테리어 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1부 마치고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너무 길다. 또 다른 피드백은 좀 더 구체적인 증례를 추가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더 길게 하라는 말인지 짧게 하라는 말인지 헷갈립니다만,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두 번째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테리어의 본격적인 이제 과정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가 1편에서 입지 상가 계약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인테리어 대표랑 만나서 챙겨야 될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인테리어의 시작이죠. 시작이죠. 네. 사실 그 전부터 시작은 벌써 됐을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상가가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를 인테리어 대표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 이거 계약할 건데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딱 끝나는 순간 바로 그때 제가 도면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가 도면인 거죠. 네, 도면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총론적인 질문을 먼저 다시 드리면,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그럼 전에 원장님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원장님께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정확한 진료 방향이죠. 방향?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한의원 같은 경우도 한의원마다 진료 특화 진료가 또 따로 있어요. 피부 전문 뭐 침마다 또 뜸 위주로 하는 또 그 원장님들도 계시고. 내과도 그렇죠. 검진을 위주로 하는 건지, 네, 외과도 뭐 수술을 하는 건지, 그렇죠. 정형외과도 도수 치료를 할 건지, 그런 전문 분야가 있죠. 네, 그래서 부원장님을 몇 분을 두시고 하실 건지 실장님이 몇 분이 오실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안 정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방을 하나 없애거나 더하거나 막 이럴 때 이제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건데, 동선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한번 틀어지면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좀 되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께서 다른 걸 준비하시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체크하실 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랑 현장 체크해서 배관하고 설비 시공 부분에 대한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 작업을 같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장님 몇 분이시고 실장님, 상담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엑스레이실이 어디에 있고.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오시는 손님마다 전부 엑스레이를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빈도수에 맞춰서 동선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을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좀 순서대로 쭉쭉 빠르게 진행이 되죠. 사실 이 고민은 병원을 개원을 고민할 때부터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병원을 개원할 건데 어떤 병원을 개원할 건지 그 방향성을 정해야죠. 네. 그리고 저희를 내가 내과면 검진은 할 건지, 뭐 무슨 과를 위주로 무슨 진료를 영역으로 할 건지, 심장을 볼 건지 소화기를 볼 건지, 뭐 제너럴하게 전반적으로 다 볼 건지, 재활학 거를 하면은 어떤 그죠?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특화 진료에 관한 부분을 좀 교육하실 필요는 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경험을 덧대서 원장님께 맞춰서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원장님께서도 업체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좀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병원은 첫째도 둘째도 의료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료 장비가 갈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 업체를 그냥 미팅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협의된 걸 원장님께 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실까요? 라고 가는 게 좀 순서가 좀 빠르죠. 같은 엑스레이 장비라도 천차만별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고민할 때 이제 장비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CT를 넣을 건지 말 건지, 골밀도를 넣을 건지 말 건지, 뭐 내시경실을 둘 건지 말 건지, 엑스레이를 할 거면은 어떤 타입으로 할 건지, 중고로 살 건지, 신품을 살 건지, DR을 할 건지, CR을 할 건지, 뭐 많습니다. 예, 많고 사이즈도 나와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을 건데 뭐 체스트만 찍을 건지, 업도면도 찍을 건지, 뭐 어디까지 찍을 건지, 뭐 팔도 찍을 건지, 뭐 어디까지 찍을 건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요. 같은 엑스레이에 따라서. 저도 엑스레이실도 이 처음에 이제 이 정도 사이즈를 했다가 먹노임 할 때, 먹매김 할 때,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는데 이러면서 제가 한 3평 살렸거든요. 3평을 직원실로 뺐거든요. 직원실로 변경했거든요. 사전에 협의하면 되게 좋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벽 다시 뜯어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장비가 안 들어가가지고 문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어떤 거는 이제 분해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통으로 이제 넣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기계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 협의가 좀 중요하죠. 그리고 전력량도 계산을 해야지. 장비에 따라서 필요 전력량이 달라져서 정말 나는 넣고 싶어 있는 장비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서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몇 천만 원 주고 전력량 승합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한 번 있긴 몇 번은 있어요. 있는데 정말 그 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독립으로 뽑아놔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콘센트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차단기 하나 내리면 이쪽 방 영역이 다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상 쇼트가 나면 누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중요한 의료 장비가 같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미리 분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도 한번 여쭤보겠죠. 원장님 이거 좀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거 중간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차단기를 별도로 놔서 독립으로 뽑아야죠. 전력량도 중요한데 이게 선이 독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되게 중요하죠. 그 전력량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전에 원장님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 만나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이 있나요? 이런 질문. 그거 되게 중요하죠,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개인 병원이니까. 뭐 모던하게 가나요? 아니면 뭐 선택이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조금 미리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원장님께서 좀 분명하게 저희한테 언지를 주시면 풀어내기가 쉽죠. 이게 막 럭셔리 하다가 나중에 제가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말은 럭셔리하게 해달리는데 나중에 견적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 나는 제가 대출이 이렇게 안 나와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금액 딱 얘기하시고 이 안에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풀어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면 최대한 이렇게 풀어내 드리죠. 견적도 미리. 자, 자금 동원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병원 어디까지나 기능이 우선이거든요. 기능이 우선이고, 그러면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으면 이쪽으로 더 치중하시면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사실. 나중에 마감이 좀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마감 다시 하시면 돼요. 그 원장님들이 인테리어를 고민하실 때 이제 미리 조금 마음에 드는 병원들 디자인을 좀 봐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병원들을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쭉 해서 나 이런 컨셉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잖아요, 또. 보여드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소개로 이렇게 그 병원 가서 여기 했는데 야 어디야? 그러면 이제 여기 연락처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 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 초창기 때는 저도 포트폴리오 이렇게 들고 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그 원장님들께서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수백 장을 보여주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막 카페 같은 거 막 보여주시고 이렇게 로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러면 또 말씀드리죠. 원장님 기능이 우선이고 객관성과 심의성을 좀 분리하셔서 일단 요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심의성은 우리가 사실 여기서
좀 번외로 놔둬도 이것만 잘하면 병원 돌아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 이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병원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너무 불편하네. 이 문이 커서 이쁘긴 한데 너무 불편하다. 한 번 열 때마다 막 너무 춥다. 막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저는 항상 이쪽에 좀 치중하자 이렇게 좀 권해드리죠. 알겠습니다. 이쁜 거 찾으실 분은 송현석 대표님 찾지 마시고요. 아 근데 기능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아주 독특하게 뭐 카페 아주 몇 개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정말 병원 같지 않은 뭐 카페 같은 병원도 있고 컨셉을 다르게 하는 병원도 좀 있습니다만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곳인 예, 것 그 같고요. 많지는 않으시죠. 예, 그게 아주 특화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편타당한 컨셉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인테리어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질문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이었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냐? 뭐 모던한 스타일을 원하냐? 뭐 심플하냐? 뭐 이런 질문했는데 저는 조금 어려워서 저는 그때 스타벅스 커피 분 그런 컨셉을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뜻하고 약간 고급. 약간 스타벅스 분위기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따뜻하고 무난하잖아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치는 그런 매뉴얼을 쓰기 때문에 무난한 디자인으로 많이 뽑죠. 네, 좋은 제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외과니까 좀 이렇게 수술이 좀 차갑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인테리어 공사 전에 원장님들이 자기 병원의 어떤 분위기나 컨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가 다녀보고 아 이 병원 마음에 든다 싶으면 특히 동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해보면 이 동선 괜찮다 이런 느낌 오거든요. 그런 거 다 체크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도면 짤 때나 인테리어 대표님 만날 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제 처음 개원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페이닥터로 어느 정도 계속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개인 병원을 이제 오픈하신 경우가 있는데 후자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오세요. 근데 이럴 때 불편하더라,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의 성향을 많이들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진도가 좀 빨리 나가요. 네.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봉지의사 생활을 하실 때요. 내가 나중에 개원을 해서 만들어갈 병원이 어떤 그림인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원장님들 만나보면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원하면 되겠지. 뭐 의사는 실력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다른 파트도 다 마찬가지, 마케팅이나 뭐 장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들 봉직 생활 하실 때 어떤 장비 써야지. 뭐 내가 만약에 내 병원 만들면 이렇게 동선 짜야지.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다. 요거 좀 따라 해야지.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병원이 잘 되시더라고요. 네. 도면은 사실 이제 약속이거든요. 원장님과 저의 약속이고 저와 이제 거래처 이제 시공팀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도면대로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나중에 도면을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문을 여기 이렇게 대고 또 문 방향도 있잖아요. 이 문 방향도 이게 평상시는 이렇게 벽 쪽으로 열리는 게 맞는데 그거 반대로 해달라는 경우도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순리는 이게 맞는데 반대로 하는 건 문을 열 때 아니 바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문을 오른쪽으로 열리게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열리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먹줄 놓을 때 옆에 꼭 계셔야 된다는 게 도면이 나오면 그대로 옮겨지는데 수정할 수 있는 게 딱 그 순간이에요. 서로 마찰 없이 수정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도면은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꼼꼼하게 다들 보시겠지만 현장에서 바닥에 먹줄을 놓으면 그때 눈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줄 놓을 때 꼭 옆에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도면은 이제 그 상가 여러분들이 계약한 상가에 이제 어떻게 병원을 이제 만들 건지에 대한 설계도 도면.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신기하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이해하는 원장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도면이 어떻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지 저는 참 신기했거든요. 벽체가 세워지고 벽체 세운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이게 이제 도면이 나중에 현장에서 먹주로 이렇게 먹노이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벽체가 올라가면서 입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도면 아무리 3D를 만들어도 그 도면과 실제는 머릿속에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도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장님 그 책상 위치도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요즘에는 그쪽으로 랜선이나 다 가죠. 다 가요. 아, 요쪽 벽에다가 놓는 것보다 요쪽으로 옮기자 하면 이제 그 순간 이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도면을 딱 저희가 쳐서 드리면 그 도면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얘기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오른쪽을 보는 것보다 왼쪽이 더 낫지 않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이 습관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면 짤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초음파를 한다 그러면 소위 내가 왼손으로 초음파를 보는 건지 오른손으로 초음파를 보는 건지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있고 설사 오른손잡이라 하더라도 초음파는 왼손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왼손으로 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 FNA 할 때도 이렇게 왼손으로 보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왼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초음파의 오른손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까 진료실 책상 얘기했는데 이 책상이 이쪽으로 놓이느냐 이쪽으로 놓이느냐에 따라서 랜선이 전선이 콘센트가 이쪽으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찍거나 또 다른 검사 받을 때 좀 민망할 때가 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프라이버시한 거를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동선이나 레이아웃이 좀 필요하죠. 가끔은 이제 옷 다 갈아입고 나왔는데 막 사람들 이렇게 다 보고 있고 막 그런 그 병원도 가끔 보면 있던데 그런 거는 그 환자분들이 되게 좀 민망해 하시죠. 도면에서 키포인트는 동선입니다. 동선. 동선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특히 동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장 동선, 직원 동선, 고객 동선.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화장실에 환자들이 쳐다봐서 대기 고객이 쳐다봐서 화장실도 못 가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진짜 있고. 그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개인만 쓸 수 있는 화장실 별도로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뭐 원장 개인 화장실 만들면 참 좋지만 공간이 더 없어서 못 만드는. 공간보다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배관이 시공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써요. 전용 펌프를 쓰는데 이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이게 고장이 나면 또 사용 못 하고 뭐 그래서 그게 좀 힘들죠. 자, 그러니까 도면 짤 때요. 원장님들 개인 화장실 있을 건지 만들 건지 안 만들지도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동선 고려해야 되고요. 저는 대기 고객들이 원장 동선이 안 보이게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내시경실이나 수술실을 가는 저의 동선이 밖에 있는 고객들은 안 보입니다. 만약 보이면 그것도 조금 문제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원장이 자꾸 왔다 갔다는 하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직원 동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직원들의 동선을 도면에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직원을 한 명 덜 뽑아도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반대로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직원 동선은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안내 데스크랑 주사실이랑 너무 거리가 멀면 주사실 전용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우면 바쁘면은 데스크 보는 직원이 그냥 주사실 가서 주사 나갈 수도 있는 얘기. 그런 동선. 그리고 직원들 동선이 힘들면요. 직원들이 퇴사를 잘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 병원 너무 힘들다고 왔다 갔다 너무 길다고 그래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퇴사도 많고 그다음에 고객 동선도 중요하죠. 고객들이 편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불편하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원장실을 여기 창가 쪽에 아니라 여기 대기실 바로 옆에 두자고 했던 인테리어 대표의 이 주장이 그거였어요. 고객의 동선이 짧아야지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예약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진료를 봐야 되는 과다 보니까 동선을 좀 짧게 하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창가 쪽을 위해서 동선은 좀 길어지긴 했어요. 그게 절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장의 동선과 직원의 동선과 고객의 동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배치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도면에서 이제 동선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개원하시는 예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 듣고 처음에는 그 원장실 뭐 엑스레이실 무슨 실 뭐 탈의실 이렇게 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드리죠.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시니까 이게 이건 이렇게 바꿔주고 이게 이제 쉽게 나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데이터만 받고 도면을 일단 칩니다. 그럼 저희 경험상 좋았던 부분들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다시 또 수정을 몇 번씩 하죠. 그러면서 가장 원장님의 그 이상과 그 근접한 도면을 치죠. 그래서 도면이 이게 보여서 딱 이쁘면 실제 공사 들어가서 마감이 딱 나왔을 때도 이쁜 경우가 많아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 인테리어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도면 치는 거. 아까 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도면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가 인테리어의 키포인트고요. 인테리어 업체의 능력이고요. 인테리어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하시면 진짜 개고생합니다. 저상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저상 가야 되거든요. 도면 잘 짜야 되고요. 근데 아까 도면 짤 때 이제 원장님 의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원장님 의견을 잘 주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자, 병원을 개원할 거야. 나는 60평에 계약을 했어요. 내가 찾은 상가는 60평이야. 근데 내가 놓고 싶은 게 뭔지를 정해야 돼요. 자, 일단 진료실이 있어요. 대기실이 있어야죠. 진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 데스크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시경실을 넣어야 되고, 수술실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원실을 넣어야 되는데, 입원실은 몇 개 넣을 거냐? 이거 정해야 되고요. 일단 직원실이 있어야 되죠. 화장실 있어야 되고, 엑스레이실 있어야 돼. 공간이 60평밖에 안 돼. 야,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걸 정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장실 2개 할 거야? 봉지의사 둘 거야, 말 거야? 원장 휴게실 둘 거야, 말 거야? 원장 전용 화장실 둘 거야, 말 거야? 입원실은 몇 개 둘 거야? 이런 거 따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내가 두고자 하는, 세팅하고자 하는 그 진료실, 그 구성, 그 방, 그걸 일단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병원의 컨셉은 내가 아니까. 그래서 난 내시경 좀 많이 할 거니까 내시경실, 내가 전 봉지기 때 내시경실 너무 좁아서 불편했어. 내시경실로 조금 넓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술실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조금만 하면 돼. 이런 컨셉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께 데이터를 다 받고 도면은 이게 아무리 타이트하게 해도 원장님 이거 도저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정을 계속 하시겠죠. 자, 이때요. 상가 계약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병원이 60평 갖고 안 돼. 80평은 돼야 돼. 그러면 상가를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상가 계약하기 전에 인테리어 대표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수술실을 둘 건데, 나 입원실을 둘 건데 최소 80평은 있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60평밖에 안 되고 그러면 아예 검진을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저한테는 45평이라고 하셔서 이제 가서 현장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눈으로만 봐도 한 30평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아니에요. 40평, 45평이라고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을 이제 치니까 정말 이제 29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약은 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분양평수로 이렇게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좀 작습니다 했는데도 45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라고 아시더라고요. 너무 큰 갭이잖아요. 거기다 그래서 밀어 넣어서 이제 오픈을 해서 다행히 잘 돼서 옆에 것도 다시 트고 막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 평수가 확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서 건축물 대장에서 진짜 40평 돼 있다고 40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해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흔치 않은 케이스였어요. 네.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되고요. 자, 그게 확인이 다 됐다고 쳐요. 그래서 60평이다. 이제 내가 무슨 공간을 둘 건지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드리면 대표님이 이제 도면을 짜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도면을 한 업체한테만 안 받으셔도 돼요. 3개 업체. 네, 보통 3개 이상 네. 받죠. 도면 받는 거 비용 안 받는 업체가 많거든요. 아주 간혹 비용을 받는 데도 있지만 저는 도면 3개 받고 업체를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아까 일부에서 입지를 볼 때 인테리어 대표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3개 중에 3개의 업체 중에 이제 미리 하나 선정해서 가면 참 좋고요. 근데 뭐 어쨌든 필요는 하다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도면을 받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먼저 정하고 그거를 인테리어 업체 3군데한테 부탁을 해서 도면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업체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랑 같이 가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제일 좋은 프로세스. 자, 도면을 먼저 받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면까지 작업을 해보면요, 이 상가가 내한테 괜찮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넣으려니까 60평이 안 돼. 나는 80평이 돼야 되겠어. 그런 실질적인 판단을 도면을 짜봐야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도면 작업이 미리 상가 계약 전에 진행이 돼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을 계약하기 전에 업체를 결정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구현하시려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가서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계약을 한 다음에 저한테 의뢰가 이제 왔었고 사전에 체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이제 했던 데가 이제 체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다 보니까 제가 거기 전담하게 돼서 이제 전담 인테리어 업체로 해가지고 먼저 가서 싹 체크 먼저 해드리고 해서 이제 그 이점을 제가 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도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도면 이때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랬어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만들 병원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는 게 왜 우리 라떼는 말이죠. 그 당구 처음 입문할 때 천장에 당구 다이가 막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당구 치고 뭐 이런다잖아요. 저는 도면이 그랬어요. 도면을 어떻게 내가 만들 건지 이게 이제 의견을 주고 1차로 도면이 시안이 오면 또 제가 보고 피드백을 해줘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바꾸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바꾼단 말이죠.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문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이쪽으로 여느냐 저쪽으로 여느냐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이 안 나오면 옆으로 열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초음파가 오른쪽에 할 거냐 왼쪽에 할 거냐에 따른 다른 문제고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제일 판단 기준 1번이 진료실하고 가까운데 내시경실을 둘 거냐 수술실을 둘 거냐의 문제였어요. 물론 둘 다 가까우면 좋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수술을 메인으로 할 거냐 내시경을 메인으로 할 거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고민.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수술을 하니까 입원실을 몇 개를 둘 거냐 이 고민. 그래서 입원실을 2개를 둘 거냐 1인실 2개를 둘 거냐 2인실 2개를 둘 거냐 또는 뭐 1인실 하나 2인실 하나를 둘 거냐 이런 고민. 일단 이게 먼저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검진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엑스레이, 뭐 피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봉증의사를 나 혼자 할 때 봉증의사까지 둘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나중에 봉증의사가 2명이 같이 3명에 근무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또 조금 그런 고민들 뭐 하여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전에 인테리어 대표님은 그래 얘기도 하셨어요. 원장이 줄 수 있는 모든 의견을 다 주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고 최대한 구현하겠다. 네, 그게 제일 좋은 맞아요. 방법이죠. 최대한 주십시오. 최대한 주시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도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도면이 나오면요. 직원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직원한테. 근데 직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직원이 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저는 이제 개원을 결정했을 때 제 따라 나온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이제 간호부장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도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 동선은 내가 아는데 직원 동선은 또 직원들이 알거든요. 어쨌든 도면이 하이라이트죠. 네. 오래 걸립니까? 도면 만드는데? 원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만 이렇게 주시고 방향만 잡아 주시면 도면은 금방 나오죠. 도면은 금방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께 이제 계약하기 전에 잘 모르시는 원장님을 이제 뵙고 도면과 견적서를 드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번 드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해드리는 분들은 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원장은 좀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여러 번 하면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느낌 오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호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적당하게 나 이번에 하실 거면 저희한테 도면하고 견적서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 체크하고 이제 가서 도면을 드리죠. 한 번씩 이걸 이용해 악용하는 원장님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도면이 공짜니까, 대부분 공짜니까 여기도 저기도 막 다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러고, 여기 2차 3차 도면 달라고 막 다 해놓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좀 되게 이제 회의감이 좀. 근데 그런 원장 안 돼요. 네. 그 원장님은 나중에 그런 욕심보로 하시면 병원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좀 양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병원이 보통은 이제 그렇게들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잘 없을 텐데 간혹 그런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비용을 받고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비용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실 거면은 이제 저희가 비용을 이제 체크해서 주시면 저희가 할 거고, 나중에 공사 계약을 하면 이제 그걸 상계 처리 해드리겠다. 이제 그렇게도 하죠. 옛날에 저희 개고생의 인테리어 대표님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그때 그랬거든요. 도면 공짜로 무제한으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그 인테리어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 영상 좀 지워달라고. 그게 안 될 텐데. 쉽지 않은. 그분이 밤에 연락해도 된다 그러고 인테리어 도면 공짜로 해준다고 뭐 호언장담하셨다가 연락 와서 그 영상 좀 다 지워달라고 너무 연락이 많이 온다고. 이게 저희가 이제 한번 가서 도면 치고 하면 거의 하루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건.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원장님 미팅을 들어갔는데 원장님 참고를 하라고 준 도면이 옛날에 내가 친 도면이더라고요. 그걸 딱 받았을 때 원장님 이 도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누구한테 받았는 이게 제가 친 도면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냐, 이런 인연도 있냐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면은 지적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네, 자산이긴 한데. 막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 3D까지 요구하시면 안 돼요. 3D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또 원장이 갑인 경우가 있어서 갑을 관계가 되다 보면 우리가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는 우리가 을이잖아요. 그래서 갑질하는 임대인한테 엄청 열정적으로 열받으면서 막 화내는데 우리가 갑일 때 또 그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도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지키는 원장님의 병원이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장님 의견과 이제 우리는 사실 원장님 의견을 거의 따르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걸 체크하죠. 사이즈하고 그리고 복도 크기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그러면 저희는 다른 데 데이터가 있으니까 원장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맞추죠. 왜냐면 여기를 사용하실 거는 그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그 닥터를 하고 오셨던 분이 하실 때는 거의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안 했을 때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중학교 아이가 자기 고집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됐는데 그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원장의 요구가 중학생 아이 자녀의 요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병원 할 때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아파트 공사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화장실을 뜯어서 그냥 창고로 만들어 달라는 등 뭐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은 그 원장님께서 합일점이 쉽게 나와요. 그거는 되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그분도 원장님도 저한테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하면 금방 합일점이 탁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건 되게 주관적이라서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컬러 컨셉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차가우니까 이제 이 약간 그 옐로우 톤으로 써주면 여기가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날 겁니다 했는데 이제 되게 진한 색을 원하신다든가 이제 그러면 그 면에서는 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대안을 이렇게 알려드리죠. 대안을 알려드려서 원장님이 정말 이렇게 그 진한 컬러를 원하시면 전체 조명을 쓰면 침침하니까 그때는 이제 국부 조명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밝게 하는 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외국 사례에 그게 되게 많거든요.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보면 전체가 벽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도 갔는데 크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체를 밝히는 전체 조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빛 반사가 돼서 되게 침침하거나 빛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침침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한 뭐 퍼머넌트 블루나 이렇게 진한 색을 써도 공간이 이렇게 되게 답답하지 않은 게 국부 조명을 써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딱 밝은 거예요. 조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그러시면 이 컬러를 원하시면 조명을 국부 조명으로 가시죠 라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 제안 드리죠. 그러면 거의 원장님 따라오세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전문가라면. 그러니까 간혹 이제 오히려 그 디자이너가 또 고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너무 이렇게 튀는 독특한 디자인을 디자이너 욕심 때문에 원장님이 그렇게 원하진 않으신데 요구해서 그거 했는데 나중에 침침해요, 어둡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바꾸는 경우도 있죠. 뭐 바꿀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이제 또 못 바꾸는 상황이면 엄청난 데미지가 좀 있는 거죠. 돈이죠 뭐. 약간 좀 다른 에피소드, 다른 우스개 얘기인데 중간 중간에 우리 송 대표님이 영어를 자꾸 쓰시는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캐나다 얘기를 해서 캐나다. 외국에서 지내셨나 봐요. 전 대학원을 외국에서 캐나다에 좀 있었죠. 외국 스타일이시군요. 네.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성향을 또 배워가지고 와서 좀 도움이 없지 않아 있죠. 아까 뭐 딥하지 또 얘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긴장하니까. 네. 어쨌든 송 대표님의 이력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와, 너무 전문적인 질문인데. 이거는 근데 쉬워요 답은. 아 진짜? 예. 캐나다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한의원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침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의원은 오면은 열에 한 대여섯 명은 여기 침만 맞아도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화려하니까 이제 침 환자가 당연히 침을 맞으러 오는 건 당연한데 부담을 확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급으로 가는 거가 안 좋은 케이스가 있다는 걸 그때 좀 알았어요. 그런데 임플란트처럼 한 번에 뭐 수백만 원씩 들어가거나 성형외과 같이 돈 천만 원씩 들어가는 데가 정말 저렴하게 딱 나오면 이 돈을 내고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은 원장님이란 분이 딱 계시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차를 타도 그 사람을 이렇게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차와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인테리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만 하면 그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 이렇게 고급을 지향하시는 분께는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려요.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조금 오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걸 쓰지 마시고 자금이 남으시면 요즘에는 사실 환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도 그 환기장치를 다 두잖아요. 근데 환기장치가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환기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환기장치 한 번 하는데 한 600에서 돈 1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공한 곳과 시공하지 않은 곳의 그 반응은 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 다 3면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많고 막 그 되게 민감하잖아요. 또 마스크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공기까지 안 좋으면 아무리 공간 예뻐도 심리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인테리어가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이게 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뭐 들리는 거, 냄새, 뭐 촉각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진짜 종합 예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같이 묻어서 이렇게 다 시공이 되고 해결이 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그렇게 기억 남는 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병원이라는 게 우리가 진료를 하는 공간인 거고 개원을 한다는 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개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이 고객의 신뢰감을 높이거나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는 게여야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도 결국 치료의 효율성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병원의 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의료 봉사하려고 개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병원에서 오셨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진료를 받아도 되겠구나, 치료를 받아도 되겠구나, 검사를 해도 되겠구나, 수술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끔 하는 장치가 인테리어에서 곳곳에 숨어 있어야 된다. 아니,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노출되어야 된다. 중요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병원 후기란을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이 깔끔해요. 원장님이 친절해요. 그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 그 두 개를 보고 보통 많이들 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책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실 개원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개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의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병원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뭐 나는 이제 개원해도 돼.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설문조사 해봤더니요. 시설, 병원의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30%가 넘어요. 의사의 실력은 50%도 안 돼요. 물론 비중은 높아요. 비중은 높은데 의사의 실력이 비중이 높은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의 실력도 한 45% 중요해요. 근데 병원의 시설 30% 이상 중요해요. 병원에 들어갔을 때의 편안함, 깔끔함 35%가 중요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반대 얘기인데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인테리어가 잘 되면 35%는 먹겠구나. 그게 저는 어떻게 좀 분석을 했냐면 요즘에 다들 집이 깔끔해요. 집이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기 집보다도 좀 공간이 좀 낙후돼 있으면 되게 좀 불편해해요. 요즘 엄마들은. 예. 소아과도 갔는데 좀 깔끔하고 간호사들도 막 목소리도 친절하고 하면 금방 좋은 소문도 많이 나고 더구나 이제 원장님께서 또 다정하게 또 대해주시면 막 그 감동의 막 그 댓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다정다감했던 그 원장님의 그 말투나 이런 걸로 되게 오래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원장이 좋고 원장이 다정다감하고 원장이 실력 있고 거기에다가 시설까지 좋으면 자 이제 뭐 80%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이제 기능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되게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오거나 또 소아과는 애들이 많이 울어요. 그런데 이제 흡음 장치가 너무 안 돼 있으면 그게 에코가 다 울려 퍼져서 간호사들 떠들지 애 울지 그러니까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마감할 때 흡음재를 위주로 좀 써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네요. 그 여기 병원을 예를 들면 천정이나 이 액자나 이런 걸 설치를 하신 게 이게 일종의 흡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대기실은 그 병원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약제로 가서 환자를 받는 데는 소파도 좀 크고 그리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아늑하게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제 일반 의원 같은 경우가 환자가 갑자기 몰릴 수도 있고 하는 데는 일단 소파도 이런 그 깊이가 한 500을 넘지 않는 소파로 보통 세팅이 들어가고 그리고 환자가 많이 올 경우에는 공기가 답답하니까 천정을 또 높여요. 천정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일단 여기가 시원하고 따뜻하게끔 에어컨도 약간 오버스펙으로 좀 놓기도 하죠. 근데 들어왔는데 막 답답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거를 먼저 고려해서 비례나 이런 거 면적 나오고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그 환자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고 치면 그 면적을 좀 넓게 뽑으셔야 되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심미적인 영역인데 그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경우는 때가 좀 적게 타는 마감재로 좀 보통 쓰시면 그 비용 세이브 되는 거죠. 바닥도 막 흰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논슬립이나 때가 좀 타도 이렇게 별로 티 안 나는 그런 컬러나 그리고 조명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좀 밝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적게 오는 그런 병원은 국부조명이나 이런 걸 써서 좀 분위기 있게 가도 서로 불편함이 없어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능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이게 마모가 쉽게 되거나 저기 오염도가 쉽게 되는 것들은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죠. 이게 필름 같은 경우는 되게 오염도가 좀 적잖아요. 근데 페인트는 또 금방 또 오염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마감재 선택할 때 그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바닥 타일도 좀 좋은 거 쓰면 고급스럽게 나오거든요. 조명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렇게 라인 조명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미니멀하게 나온 조명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 좀 있죠. 대기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들이 내원했을 때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분위기를 잡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좀 넓어야지 좀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평소는 넓은데 대기실이 너무 좁아서 병원이 작게 뭐 80평짜리가 30평처럼 느껴지는 병원도 있고 생각보다 아까 이제 환자가 많이 온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대기실 공간 때문에 확장을 한번 했는데 물론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들 찾아주셔서 대기실에 앉을 공간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대기실은 좀 넓게 뽑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우르르 몰려올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가벽식으로 룸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더 몰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그때 그 벽을 그냥 벽만 딱 터서 그 로비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도 좀 했죠. 예. 그래서 병원이 확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아서 그 환자가 적은 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적어 보이는 경우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이게 디자인 스킬인데 환자가 한 두세 명 앉아서도 좀 꽉 차 보이는 디자인이 좀 있거든요. 뭐 평상을 좀 놓는다든가 우리 옛날 한의원 할 때는 그 조형성을 좀 줘서 그걸 좀 커버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죠. 네. 어쨌든 시작할 때는 일단 확장성도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이제 상가를 정하실 때도 나중에 잘 돼서 더 넓히고 싶은데 상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넓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평만 필요한데 어쩌다가 이제 그 상가가 이제 많이 안 나오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데가 80평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60평 정도만 딱 하고 나머지 확장 계산해서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이 또 높아지니까요. 평수가 많아지면 임대료나 그렇게 해서 비용이 좀 비용을 높아지니까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80평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60평에 도저히 제가 원하는 공간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80평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운이 좋게도 옆에 40평이 비어 있는 상가여가지고 개원하고 6개월 만에 바로 계약해서 40평을 확장을 하면서 대기실을 넓혔는데 운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됐는데 확장할 수 없어서 한참 떨어진 옆에 상가에 입원실을 또 만들어서 확장을 해야 돼서 또 번거로운 일이 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상가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봉직의사를 둔다는 확장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공간 배치할 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료실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창고 쓰면 되잖아요. 다른 직원 휴게실 쓰면 되다가 나중에 의사가 한 명 더 필요해서 봉직을 두게 되면 그걸 진료실로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준비는 좀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뜯어 고치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장할 거를 계산을 해서 그 창고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벽화만 딱 걷어내고 그 타일 깔고 마감 들어가면 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병원이 잘 돼서 뭐 확장하면 뭐 확장 공사비가 뭐 문제겠습니까? 문제겠습니까? 네. 저희도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죠. 네. 저희가 확장을 2번을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과를 할 경우에 내과는 되게 좀 친근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서 병원을 가보면 일본은 되게 그 좀 가정집 같이 많이들 하는 게 좀 거긴 또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이제 벽지도 그냥 붙어 있고 되게 편안해요. 그 원장님들이 보통 보면 한번 가던데 이제 환자들이 가던 데를 계속 가고 원장님들하고도 막 그 얼굴도 알고 해서 되게 친근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예전에는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썼고 막 무슨 사실 한 20년 전에는 막 꽃벽지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지금 병원에 와우. 예, 그래서 벽마다 다 타일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타일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서 이제 화이트하고 좀 이렇게 모던한 쪽으로 이제 빠지죠. 그게 이제 비용도 줄고 그 다음에 조명도 예전에는 우리가 할로게인이나 이런 거 좀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 라인 조명이 요즘 대세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라인 조명을 쓰는 게 좀 비용이 비쌌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저렴한 게 상황이 됐어요. 의도치 않게 계속 그 미니멀 쪽으로 쭉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벽이 요즘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금방 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 닿는데 이렇게 금방 때 타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인트를 해도 이렇게 지워지는 페인트도 있어요. 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과목마다 인테리어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까 급여과와 비급여과로 좀 나눠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예약제로 운영되는 비급여과는 좀 인테리어에 힘을 주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공간 여유가 좀 있죠. 거긴. 그러니까요. 그 조명도 조금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게끔 좀 만들고 공간도 일부러 듬성듬성 이렇게 배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참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하루에 많이 봐야 되는 과다 보니까 많이 안 봐도 되는 과에 가보면 정말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야. 나는 막 정말 열심히 달리는 100m 선수인데 와 거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그 약간 음양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딱 건물 안에 들어와서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실을 또 갔는데도 또 거기가 또 더 음하면 사람 심리가 좀 이렇게 위압감을 좀 느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내 방에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우리가 이제 공간 인지 능력, 인지하는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전에 그 한옥에 대한 그 DNA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채는 저 안쪽, 중요한 공간은 저 안쪽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랑채나 이제 좀 이렇게 실무진들이 거주하는 곳은 저 출입구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간혹 공사를 해놓고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 왜 원장실이 문 앞에 있냐라고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감안하면 원장님실이 조금은 이제 안쪽에 배치되는 게 있는데 현장에 들어와서 로비는 거의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룸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근데 룸을 들어가니까 거기도 또 어두워. 그런 것보다도 안에 창문을 둬서 거기는 이제 빛이 나오면 상쇄가 되죠. 그래서 저는 도면을 칠 때 원장님이 그 계시는 곳은 뒤쪽에서 빛이 나오게 그 창문이 와서 햇볕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원장님실을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시원해야 되는 거죠.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좋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도 되게 건강해 보이고 거기서 듣는 것도 되게 희망적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심리적인 제안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종합 예술이네요.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어쨌든 과별 특성에 따라서 인테리어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진짜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그런 도면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병원에 맞춰서 다 달라져야 되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역시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지만, 일단 저는 이제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키를 잡는 사람이라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원장님은 이제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여기서 방향을 잃어버리시면 저도 힘들고 저 믿고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 시간대 빨리 끝내주는 그 업체들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또 그런 업체로 이제 팀이 구성돼야 아웃풋도 잘 나오는데, 이제 이게 벌써 그거 해버리셨어요? 어떡하죠? 이거 바꾸고 싶은데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현장에 안 맞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손해를 서로 많이 보죠. 이제 현장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저희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하기가 제일 쉽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 그 방향 정확하게 저한테 인지시켜 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어떤 인테리어 대표님은 이렇게 공사 기간 중에 너무 자주 오는 거 싫어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던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건 바이 건이죠. 그러니까 오시면서 계속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주 오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께서 옆에서 다 풀어주시면 물어보면 되니까. 네, 되니까.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돈도 많이 들지만 막 정말 이거 하려고 막 하다가 이거 아니었어 이러면은 또 저거 막 하다 보면 진짜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진짜 그 애정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공사가 정성스러운 공사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왔던 게 마감재 색깔이에요. 마감이에요. 네. 마감이 사실 이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명 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색이 너무 밝은 것 같아도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색을 그 칼라칩으로 딱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도 전체적으로 딱 깔아놓고 조명까지 딱 켜고 가고 들어가면 또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자주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에 안 이쁜 색은 없어요. 이 색 옆에 어떤 색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색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이 정도 쓰시면 무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나는 이 색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나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실제 마감 그때 가서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인테리어 대표님은 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유일하게 원장님들이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좀 충분히 즐기고 오시라고 하시는 분도 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 이제 또 공사도 이제 원장님도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뭐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계속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향을 이제 서로 파악을 해요. 그러면 저 여행 좀 갔다 와도 되냐고. 그러면 갔다 오시고 카톡만 열어놓고 계시라고 그러는 경우 있죠.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도면이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도면이 이제 나오고 아까 먹줄 놓을 때, 먹노임 뭐 할 때 원장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될지 이제 벽체만 올라가 버리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한 달 정도 뭐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오롯이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은 이제 불안하죠. 내가 5억을 빌려서 7억을 빌려서 계약금을 내고 인테리어 중도금을 50% 선입금하고 뭐 수억이 나갔는데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악몽 꾸고 뭐 불안하고 뭐 불안도가 극에 달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럴 때 너무 그 불안함을 만나는 업체한테 투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되던 밥도 왜 자꾸 뚜껑 열어보면 밥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뜸이 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먹줄 놓을 때 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때 반드시 계셔야 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더라도 그때는 있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이제 마감재 선정할 때 저희 이제 컨펌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벽체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마감재 선정하라고 그러면 좀 쉽죠. 도면 놓고는 마감재 선정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느낌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마감재 선정할 때가 되면 목공 끝날 때쯤 마감재 선정을 해놓고 여행 가시면 좋죠. 저는 여행을 못 갔습니다. 네. 불안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중간중간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간식 많이 사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오시면요. 아침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7시 반, 8시에 오시거든요. 대부분 식사를 안 하고 오세요. 대부분. 아침에 이제 5시에 집을 나서시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간단하게 그냥 드시거든요. 컵라면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이제 빵이랑 간식이랑 이렇게 좀 챙겨드리면 되게 고마워하시고 되게 일 잘해주세요. 그리고 낮에 이제 점심 먹고 보통 점심을 12시나 이렇게 드시잖아요. 좀 이른 점심을 드시더라고요. 예, 좀 11시 반에도 11시 먹고. 반이나 드시더라고요. 와서 이제 한 30분 쉬었다가 이제 오후 시작하고 한 5시쯤 마감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오셔야 되니까. 그럴 때 한 2시쯤에 와서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커피나 아이스크림 이제 좀 챙겨드리면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여담인데 이걸 주시는 건 되게 감사드리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이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래도 30분이 그냥 가요. 그러면 이분들 일당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가끔씩 막 수박도 막 갖고 오시고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면 공사 이렇게 하다가 그 수박 먹고 하면 한 20분이 흘러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10명이면 그 한 돈 20만 그냥 수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죠. 이게 저희가 참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간단한 걸로 저희 참 시간에 맞춰서 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원장의 그 마음을 좀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정말 좋죠. 그게 대표님 통해서 하시면 돼요. 직접 인보들한테 일하시는 분들한테 안 하셔도요. 대표님한테 뭐 간식비라도 조금 챙겨주고 그러면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원장이 이제 좀 정성을 들이고 지극정성 우리 왜 옛날에 이렇게 뭐 냉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정성을 다하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인테리어 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음료수하고 빵이 제일 좋습니다. 병원이 뭐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는데 인테리어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사실은 상처받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3부에서 이제 인테리어 때문에 골치 아프신 원장님들 사연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참 잘 되면 일사천리로 정말 뭐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원장님들이 업체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도면 잘 짜셔야 되고 목노임 할 때 잘 관여하셔야 됩니다. 자, 2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송 대표님
제가 이 출연료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 커서 마지막에 PR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아, PR? 대놓고 PR. PR? 네. 글쎄요, 저는 뭐 얘기가 겹치긴 하는데 저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영광이거든요. 그 원장님들을 뵙는 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수준 높은 어떤 인맥을 제가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아이들이 아프거나 지인이 아플 때 도움도 많이 좀 받을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정말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 업을 선택한 거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 내 이분이랑 꼭 가까워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일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가끔 이제 AS를 가서 보면 원장님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기 때문에 전 AS를 어쩔 때는 좀 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나 돼야 이제 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오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이제 저는 많이 하고 싶은 욕심보다도 그 좋은 인연을 많이 맺고 싶은 그런 욕심에 더 이 업을 더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고요.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의 개원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이왕 칼을 뽑았으니까 네, 원하시는 거 이룰 수 있게끔 준비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고, 닥터 개고생 2가 여러분들 그 준비에 도움이 되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